자, 해볼게요. 자,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자, 유전자 얘기죠. 유전자 얘기. 선생님이 알고 있기에는, 공부 유전자 있어요. 머리는 엄마한테 99.9%를 받는데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아빠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염색체하고 어머니 염색체하고 만나면 아빠 염색체가 죽는데요. 그래서 두뇌는 철저하게 엄마를 닮는데요. 다행이에요, 본인은. 내 유전자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우리 어머니 머리가 안 좋으세요. 느끼는데 어머니 머리가 안 좋으시지만 되게 지혜롭고 현명하시거든요. 근데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하는데 진짜 고생 많았어. 진짜 지금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예 근데 이제 어머니의 현명함과 지혜를 받으면 좋은데 그건 또 내가 못 받았어. 그건 좀 못 받았어. 못 받고 우리 어머니 이제 두뇌를 받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남들 1시간 외울 거 나는 한 2시간 3시간 외워야 한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해버리니까 나만의 그런 방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좀 힘들었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노력. 근데 그거 맞아. 하면 되는 것 같아. 대신 남들보다 좀 고달프지. 그래서 남들이 10시간 공부하면 나도 10시간 공부하면 그건 노력 아니라고 생각해. 남들이 10시간 공부할 때 나는 12시간 해야 그 2시간이 노력이 되는 거고, 그게 그를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그래서 나는 크게 큰 재능이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뭐 피지컬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노래를 뭐 끼깔나게 잘하거나, 뭐 춤을 엄청 잘 추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만약에 당신의 재능이 뭐야? 라고 하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흡수하고 노력하는 재능?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열려있어, 선생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야.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내 식으로 좀 만들거나, 그리고 노력하는 재능이 있어. 정말로.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노력이 성공할 때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선생님은 늘,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 되게 열려있고, 그리고 노력하는 재능이 있다고. 그게 나를 이제 버텨온 것 같아. 하지만 매 순간 느낍니다. 나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매 순간 좀 느끼는 편이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 현명하시거든요. 자, 됐습니다. 닌자인 줄. 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학을 하며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 달리. 자, 여기서 달리에서 한번 끊으세요. 우리 책 처음 할 거야. 처음 하는 거야. 자, 밑줄.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 밑줄. 그리고 공부하는 과목 밑줄. 수학과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다 밑줄. 그래서 거기 조그맣게 써있죠. 나의 기대와는 달랐던 유학 생활에 대한 실망감. 요거 밑줄 한번 쭉 치시면 돼.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였습니다. 동떨어진 연구 밑줄 치고요. 거기다 P라고 쓰세요. P. 그러니까 되게 설렜지만 사실 공부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니?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여기서 좌절한 게 아니라, 자, 물결 치세요.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물결 치고 S라고 써봐. 그래서 뭐가 눈에 들어왔니? 학교에서 배웠죠, 이거?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밑에 사회생물학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회생물학 동그라미. 지금 첫 번째 단락이야. 자, 그 다음 단락. 그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사회생물학 동그라미 치세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사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자, 그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자, 물결 치세요.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요거 물결 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자, 동그라미 쳐요. 이기적 유전자. 아, 이거 선생님은 이거 사놓고 못 읽었어요. 집에 있거든요. 사놓고 내내 못 읽었어. 언제 한번 읽어야 되는데 자꾸 읽으려면 더 재밌는 게 자꾸 눈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읽어야지 했어요. 그 시험 끝나고. 이번에, 두고두고 왜냐면 눈에 밟히니까. 내가 이번에 제일 보이는. 그래서 봐야지. 그런데 무한성이 나왔네? 그래서 그거 보려고요. 그래서 자꾸 보려고 그러면 새로운 게 막 나와. 자, 이기적 유전자.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자, 물결 쭉 쳐봐. 그 매력에 빠졌다. 여기 물결. 자, 우선 영국의 자,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자,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 요거 밑줄 쭉 치세요. 근데 이 양반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뭐 대백과 사전 보고 나는 생물학자가 돼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대부분 아마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있니? 자, 감명 깊게 읽은 책 탑3 한다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어? 생각보다 없지. 없지. 그래, 그렇다니까? 생각보다 없다니까? 선생님은 3개 있어, 3개. 드래곤볼, 슬램덩크,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건, 에쿠니 가오리가 쓴 소설이거든요. 일본 소설인데, 그건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사랑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시각을 줬던. 그래서 그 충격은 내가 잊지를 못해. 그래서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와 반짝반짝 빛나는, 요게 가장 감명 깊게 읽어요. 물론, 이 앞에 전설은 있어요. 삼국지. 삼국지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딱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넘어갈게요. 자,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나, 자, 밑줄 쳐봐. 나의 영어 실력, 자, 거기다 P라고 쓰세요. 자, 그런데도 손에 내려놓지 못했고요. 자,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고개를 들어보니, 야, 밑줄,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밑줄, 거짓말. 아무튼 날이 밝아오고 있었대. 거짓말. 자, 밤을 새운 것이다. 자, 물결 쳐. 나는 붕 떠 있는 기분. 그렇지.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뭐 책을 읽거나, 내가 볼 때는 피곤해서 그런 거지.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붕 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밑줄 쳐.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줬는데요. 답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밑에 줄 갑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집니다. 요거 물결 치세요. 왜냐면 이제 다 시시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쉽게 말하면 결정론.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돼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되게, 그런 거죠. 책의 내용에 따르면, 자, 이거 가로 묶여 있는데, 우리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왔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자, 밑줄 쭉 치세요. 우리 역시 우리 몸속에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 됐죠? 혹은 수동, 수단, 도구, 이런 거에 뿐인 거야. 그렇죠? 자,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 자, 도킨스 동그라미. 자, DNA는 불멸의 나선. 요거 밑줄. 우리를, 자, 생존기계 밑줄.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책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건 뭐야? 수동적이야, 수단이야, 도구야, 껍데기야, 그 얘기입니다. 자,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는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때론 답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새벽부터는 그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그 전에는부터, 밑줄 쭉 쳐봐. 그거를 뺐다. 그 전에는부터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 여기까지 밑줄 쭉 쳐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책을 읽기 전입니다. 책 전이라고 쓰세요. 책 전. 자, 그 다음 밑에 줄. 자, 밑줄 쭉 치고 별표 하나 갑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밑줄 쭉 치세요. 그리고 별표. 그러나 바로 자,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 세모, 특히 사회과학 세모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자,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왜요? 모든 게 다 뭘로 해결돼? 그거 유전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내버리는 거야. 졸라 허무하지. 자, 그래서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린 뭐 한 겁니까? 자, 나는, 자, 밑줄 쭉 쳐.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들은 수준밖에 안 하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자,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 문제 풀어보시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밑줄.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과학.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로 상담합니다. 자, 하지만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밑줄 쳐.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유전자네. 이러고 끝나는 거야. 황당해. 자, 밑줄.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야릇한 기분이었다. 밑줄 칠게요.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잡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사상으로 간 게 바로 걔입니다. 그 누구야? 그 애플 창업자 누구니? 그 직업 많은 애. 잡스. 잡스가 걔가 쇼펜하우어에 빠져서 그다음 동양사상에 빠졌다고 들었어요. 자, 그다음.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는 했습니다. 제수 시절 니체, 어머나 앞에다가 고라고 쓰세요. 고니체. 자, 쇼펜하우어니아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 있는 것도 자,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삶 자체와 삶에서 나하고 되게 비슷한데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절에 다녔거든요. 군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스님들하고 얘기 많이 했거든.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로. 물어보겠다고 까불댔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고 밑줄 쭉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밑줄.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황홀감 동그라미 잡고요. 그 다음에 심리변화 잡아내야 돼. 그 다음이 좌절감이에요. 좌절감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단계가 지나니까 밑줄 쳐.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난 이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길을 쓰나? 유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 자, 밑줄 쭉 쳐.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여기다 밑줄 쭉 치시고요. 좌절감이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 맥이 풀렸습니다. 또 밑줄.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 다 헛일이고 일생사 일장춘몽이야. 자, 여기다 밑줄 쭉 쳐. 자, 일장춘몽 뭐죠? 무상감이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무상감이라고 하죠. 그다음 무상감이라고 쓰세요. 자, 거기다가 P라고 쓰십니다. P.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 없이 유지될 테니. 요 얘기 잠깐 할까요?
모든 철학의 가장 기본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죽는다야.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 무조건 인간은 죽어.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죽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지, 그치? 근데 거기서 느끼는 좌절감, 허무함인 거야. 사실은. 잘 허무함인데, 니체는 이런 얘기 합니다.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살아서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윤회를 얘기합니다, 니체가. 니체가 윤회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어차피 너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 것도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넌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럼 다음 생에는 어떨까? 다음 생에도 똑같은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딱 들으면 무슨 생각할까? 어차피 그럼 정해져 있네, 인생은.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전생과 똑같이 사는 것 뿐이네. 라고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지. 니체는 그걸 경계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 어차피 너 똑같은 삶을 살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그걸 우린 5글자로 뭐라고 해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라가, 이야, 쾌락적으로 이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 현실의 그 삶을 행복을 위해서 살으란 얘기야. 사실. 즉,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내가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점쟁이가 얘기해가지고 네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그대로 그냥 살아갈까? 아니. 난 절대로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 그 안에서 최대한 내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려고 막 노력할 것 같아. 물론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하진 않을 거야. 뭐 정해져 있다면. 하지만 순간순간 진짜 재밌으려고 이렇게 살 것 같거든. 그런 얘기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MBTI 있잖아요. MBTI 그 얘기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MBTI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믿지 않아요. 혈액형도 믿지 않고요. 아무것도 나는 믿지 않아.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뭘 하잖아? 그럼 사람들은 그럴 거라니까. 쟤 T라 그래. 쟤 F라 그래.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을 네이밍 시켜버려. 그리고 저 사람의 MBTI를 알게 되면 내가 그에 맞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 왜 조심해야 돼?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봐요. 자칫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을 선입견을 갖게 돼.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고 속단하게 돼.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나는 생각해. 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나 진짜 싫어하거든. 왜냐면 하나를 보면 하나를 아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어쩔 땐 계획을 세우는데 어쩔 땐 안 세워.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 그냥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내 친구랑 갈 땐 여행 계획 안 세우는데 다른 사람하고 또 갈 때는 계획 세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MBTI가 무조건 맞지 않아요. 선생님의 MBTI 알려드릴게요. 내가 저기 어떤 친구가 그 영선에 MBTI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 친구가 나를 막 질문을 막 대차게 인터뷰를 하더니 걔가 정해줬어. INFJ래. 내가. INFJ래. 그래서 이게 가장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깝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울 때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어. 근데 그럼 어느 쪽이 빈도가 커요? 그래서 좀 세우는 쪽이 한두 번 더 많은 것 같아. 그랬더니 J. 이런 거야. 그래서 좀 뭐 영화 보고 눈물 좀 흘려요. 그래가지고. 흘릴 때도 있고 안 흘릴 때도 있어. 그러면 진짜 슬픈 영화 보고 흘려요. 진짜 슬픈 영화 보면 흘리겠지. 그러지. 이렇게 해줬어.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 궁금해가지고 내가 찾아봤어. 어머나 얘들아, 우주의 1.5% 미만이래. 얘가 1.5% 미만이래. 그리고 만약에 남자로 한정하잖아? 그러면 1% 미만이래. 야, 유니크하지. 또라이란 얘기예요.
보편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더 웃겨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아들한테 막 자랑했어. 야 아빠 이거 INFJ래. 그랬더니 고니가 그러던데, 아빠 나는 INFP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야 이거, 나랑 생기가 비슷해. 근데 이건 조금 흔하다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둘로 갈려져. 내가 그래서 그 같이 이제 모임에 내가 알려줬어. 나 했더니 오늘 INFJ야 라고 했더니 한쪽에서는 네가? 이런 반응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제일 그 반응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이거였어. 이것 때문에 네가 내향적이라고 말도 안 돼 막 그러고, 그 나를 오래 안 친구들 있잖아. 그런 거 같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랬거든. 너는 영화배우 같대.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좀 영화배우 같지? 딱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모 이 얘기가 아니라, 보통 영화배우들 보면 그런 거지. 영화배우들 보면 이러잖아. 되게 막 영화에서는 막 진짜 막 거친 연기하고 그지 막 이러는데, 막상 토크쇼 이런 데 나오고 그러면, 예능 나오면 조용한 사람들 있잖아. 조용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거 아니야. 그 대머리 해가지고 아닙니다 뭐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도 막상 토크쇼 예능이 나오면 진짜 조곤조곤 조용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조용하거든, 쌤. 조용해서 너무 신기했어. 나 INFJ래. 그냥 이걸 믿진 않거든요. INFJ는 믿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을 T로 대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F로 대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되게 막 외향적이에요. 전국 노래자랑 나가고 그러잖아요. 외향적인데 그때는 또 조용할 때, 이 모임에 가면 외향적이고 이 모임에 가면 조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진 않아요. 그냥 가깝다 정도고요. 마음에 들면 하나요. 우주의 1%도 안 된대잖아. 나는 거기에 꽂힌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 다 이렇게 하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 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락.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지는 않았고요. 물결쳐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 정리하고, 앞에다가 크게 S라고 쓰세요. S입니다. 자, 좌절을 겪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는 극복을 합니다. S! 재해석을 통해 세상.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어. 시동을 걸었잖아. 자, 이 책이 말하는 건 이게 아닐 거야.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으며, 물결쳐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물결.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는데, 거기다가 how라고 쓰세요. 가로 묶은 부분 있죠?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나의 노력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 how야, how. 전부 다. 자, 그 다음 단락 넘어갈게요.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명료하게 해줬다. 밑줄 쭉 치세요.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해주었고요.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 X 치세요. 수동적 X.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왜요? 의식이 있잖아요. 이해가지? 그 밑에 물결 치세요. 의식은 자유의지의 형태입니다. 자, 별표 하나 하세요.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자, 물결 쭉 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다. 물결. 그렇지. 이걸 믿어야지. 자,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의 동그라미, 그 다음 하나 더, 문화의 힘 동그라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의지의 동그라미, 자, 문화의 힘 동그라미. 자,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뒤에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해요. 혼란스러워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얼마 동안 그랬거든.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정리가 될걸? 조바심 내지 말고 깊이 공부해봐라.
정말로 밑줄 쭉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상 밑줄 쭉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까르페 디엠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 하지만 근원은 뭐? 행복을 위해서. 그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자, 넘겨요.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 자, 여기 밑줄 쭉 치시고요. 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뭐죠? 자유의지. 이게 이제 자유의지야.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지라고 해서 자, 마무리 됩니다. 자, 넘겨요. 자, 뒤쪽에 꼭 채워 넣어 보세요. 괜찮은 거니까 채워 넣어 보시고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진짜 졸릴 거야. 쭉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 안 한 것들 한번 볼게요. 안 한 것들. 우리 어디였냐면 미세먼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5단원 80일간의 세계 일주 282페이지. (282페이지) 자, 거기 볼게요. 284페이지군요. 284페이지 보세요. 284페이지. 요게 조금 긴데 괜찮아요? 컨디션 괜찮니? 중간에 살짝 끊을게요. 285페이지까지 정도만 하고 살짝 끊을게요. 사실 앞에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어디서부터냐면 286페이지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양반 그 얘기 하려고. 근데 박정호 이 양반이 이 경제 이런 걸 되게 쉽게 잘 썼어요. 나보다 어리네. 박정호. 나보다 어린데. 자, 거기 봅니다. 자, 갈게요. 우리 정호 형.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메일 하나 보내야겠다.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입니다. 세계 일주. 자, 소비자,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부유한 괴짜 신사 필리어스 포그. 자, 포그 동그라미. 이거 학교에서 배웠니? 다 배웠어요? 그럼 다 안 읽고 툭툭 치고 중요한 것만 치고 넘어갈게. 그게 나을 것 같아. 포그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달랑 마지막 줄 빠스파르뚜. 자, 이거 동그라미. 이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렇죠? 하인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혁신클럽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내기합니다. 80일 동안 네가 세계 일주를 하면 그렇지? 20억 줄게. 이렇게 합니다. 20억 줄게. 자,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요? 런던에서 출발합니다. 런던 네모. 마지막 줄 런던 네모. 자, 포그. 자, 동그라미. 한번 볼까?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 이집트, 예멘,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자, 그 다음에 상하이, 콜카타가 저기 캘커타, 저기 인도의 수도죠? 캘커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콜카타가. 자, 그래서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조선 안 왔네, 조선. 자, 미국 세브란스 병원. 자, 그다음에 뉴욕, 영국 리버풀.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가보고 싶은 리버풀. 자, 지나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80일간의 긴 여정을 계획한다. 밑줄. 80일간의 긴 여정을 계획한다. 고교의 세계 일주는 순조로워요.
계획보다 이틀보다 빨리 인도 뭄바이 네모 칩니다. 자, 그러나 곧바로 첫 번째 위기. 자, 세모 한번 딱 치세요. 첫 번째 위기에다 세모 한번 쳐봐. 영국의 신문에서는 자, 인도 횡단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자, 밑줄. 자, 철길이 놓여있지 않았다. 거기다 P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밑에 줄. 코끼리를 빌려 물결치고 S. 이제 코끼리 타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코끼리 주인은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 포그는 밑줄 쭉 1000파운드를 쭉 아예 사버리겠어. 1억이죠? 1000파운드 1억이에요. 1억. 코끼리 한 마리 1억. 헐, 대박. 자, 1억에 살 거야.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 포그 씨가 돌아와 인도인을 찾았습니다. 거꾸로 읽어도 인도인, 제대로 읽어도 인도인. 자, 탐욕으로 반짝이는 자, 그의 작은 두 눈을 보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장사하는 양반이니까. 포그는 1200파운드, 1500파운드, 1800파운드, 마침내 2억! 평소에는 그렇게 불구스름하던 빠스파르투. 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억의 인도인. 제대로 읽어도 인도인, 거꾸로 읽어도 인도인. 자, 인도인이 손을 들고, 그렇지! 내 신발을 걸고 말하건대. 이런 코끼리 고기는 없을 겁니다. 코끼리 고기라고 하네요. 자, 먹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20억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해. 자, 제값에 20배를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포그 일행은 자, 오랜 흥정 끝에 얻은 자, 2억짜리 코끼리 동그라미. 인도의 밀림을 헤쳐나가고요. 그다음 누구 만나? 아우다 부인 동그라미. 자, 끊어진 철길 때문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구하고, 그리고 아우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포그의 호의에 감동하여 그와 동행하기로 한다. 아, 요거 장면 기억납니다. 세미가 읽었거든. 80일간의 세계일주 언제 읽었냐면 대학 때. 대학 때 웬만한 거 다 읽었거든.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막 비행성도 타고 그래, 내 기억에. 이거 있잖아. 이거 풍성하다고. 그것도 타고 이 여자 딱 구하면서 그래. 어떤 그 영국 신사의 금지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거든. 갑자기 딱 생각났어. 자, 가자. 자, 이제 함께 동행하고요. 포그 일행은 인도를 떠난 이후에 갖가지 난관. 자, 홍콩 네모. 일본 요코하마 네모. 자, 태평양 횡단선을 탈 계획이었지만 놓쳐요. 태평양 횡단선 세모 칩니다. P라고 쓰세요. 그래서 자, 하루에 100파운드 1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려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수로 안내선 동그라미, 거기다 S. 가까스로 태평양을 건너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또 대륙 횡단 열차를 자, 놓치고요. 그러던 도중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갈아타야 할 기차를 놓치자 썰매를 빌리고요. 자, 뭐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놓쳐요?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칩니다. 거기다 세모. 그러니까 놓친 것들을 보시면 철길 놓쳤죠. 인도에서 인도 횡단 이거 놓쳤다기보다는 철길이 없었고, 그 다음에 태평양 횡단선, 그 다음에 대서양 횡단선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 불러보다가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화물선 앙리에타오를 발견합니다. 앙리에타오 동그라미. 자, 마지막입니다. 자, 286페이지. 앙리에타오의 선장은 태워달라는 포그 일행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지만, 자, 물결 쭉 치세요. 1인당 2000파운드의 돈을 제시하자 결국 승낙, 물결 치고 S. 대서양 항해하던 도중 연료가 떨어지자 앙리에타오를 6억 달러의 거금을 주고 삽니다. 자, 거기 우리가 연료 떨어지자 세모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물결쳐 앙리에타오를 6만 달러의 거금을 주고 사고, 그런 후에 배에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항해를 마칩니다. 이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영구에 도착한 포그는 약속된 시간 바로 직전에 혁신클럽에 들어섭니다. 잠깐 쉴게요.